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제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공매도가 무엇인지 주식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워낙 어려워서 개념이 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생소한 개념이죠. 그뭐저 쉽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매도라는 것이 그냥 없는 걸 매도한다는 뜻이고요. 예.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익을 참기는 그러니까 예. 남기는 투자 기법인데요. 흔히 주식을 살 때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공매도는 거꾸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애플 주식이 이제 한 주당 100만 원이고 예. 하락이 예상될 때 이 주식을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요. 그러면은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주식이 이제 70만 원 떨어졌을 때 그걸 다시 또 삽니다. 음. 그러면 주식은 도로 돌려주고 예. 현금이 나한테 30만 원이 남는 게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 빌려서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70만 원짜리 주식으로 갚으면 되는 그렇죠. 그 30만 원의 차익을 가져간다. 예, 예. 이게 이제 공매도의 개념인데 네.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이 기관이나 또 이 외국인들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네. 일반 개인들 이제 개미라고 하죠. 개미들의 손실을 좀 보장해주는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취지는 이제 그런데 악용이 예, 돼서 그게 예,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겠다. 워낙 지금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이 증시가 과열된 경우에 주가 그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이제 발휘해서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도한 경우에는 주가 추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지고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시세 조작 수단으로 또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이제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예. 국내 그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더니 1672까지 떨어졌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514까지 밀렸습니다. 음. 그래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 그 위주로 다 이루어지면서 시장 하락에 그 주가 하락에 베팅한 그 매수 세력이 지수 하락을 더 부채질한다는 예. 여론이 이제 반영된 것 같고요. 금융위에서는 전 세계가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 금리가 증폭됨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면서 공매도 금지 비경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매도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네. 이게 뭐 정부에서 인정을 한. 그런데 이게 주식을 올려서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네. 이런 사례도 있다면서 이건 뭐 명백하게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제도가 있고요. 차입 공매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가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돈을 맡기고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에 예. 팔아서 이제 다시 갚는 그런 방식인데 비해서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이제 불법이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신용거래를 하는 건데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 공매도 실행자의 신용만 믿고 이 선물 거래처럼 그냥 약속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그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이제 결제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일명 이제 우풍금고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2000년 이후에 무차입 공매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2008년 9월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시장 그 자금 조성 등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일비재하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네, 일들이? 그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예.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제일 큰 사건이 이제 2018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그 무차입 공매도에 75억 원의 그 과태료를 물린 사건이 있었고요. 예. 작년 9월에 이제 외국계 금융사 6곳이 삼성전자, KTNG, 롯데, 칠성 등의 주식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서 금융당국에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한 회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도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이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또 다른 외국계 금융사 B사는 이제 지난해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서 과태료 4,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 이 밖에 이제 외국 금융 투자업자 네 곳이 뭐 롯데칠성, 유화증권, 헬릭스미스, KTNG 주식을 무차익 공매도해서 각각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가량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런 불법 거래 과태료가 얻은 수익에 비해서 그 과태료가 너무 미미해서 현행법으로는 아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인 예. 거죠. 예. 그래서 무차익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긴 한데 이번 회기 내에 통과하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예. 공매도 이렇게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하더라도 네, 만약에 들켜도 이거 뭐 과태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거 내고 말겠다. 그러니까 더 수익이 솜방망이죠, 많기 처벌이. 때문에. 예. 예. 아, 그런 사례겠군요. 그렇다면 뭐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 저 주식 시장에서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면서요? 예,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한 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6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홍콩은 결제 불이행 시에 10만 홍콩 달러, 그러니까 한 1,450만 원에서 2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음.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벌금이 그 50만 유로, 6억 5천만 원이지만은 네덜란드에서는 벌금이 200만 유로, 그러니까 26억 원에 달하고요. 예. 금융 강국인 영국은 아예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무차익 공매도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양자 모두 상당한 그 강력한 그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법인은 영업 정지를 포함해서 행정 처분에 더해서 무차익 공매도에 따른 이익의 10배 또는 뭐 법인은 1억 유로, 그러니까 한 1,300억 원, 개인은 195억 원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인에게는 공매도를 허가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허가는 하고 있죠. 아, 근데 허가는 이제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되게 예.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자도 비싸고 그래서 실제 이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아, 있는데요. 실익이 없다 개인이 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대차 거래하고 대주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대차 거래라는 거는 기관 간에 서로 그냥 그 상계해서 음. 억 단위로다가 이제 그 금융 기관 간의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개인이 하려면 이제 그 전문 투자자가 그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겁니다. 금융자산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직전여도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고 또 금융자산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 거래를 할 수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소주주들은 대주 거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 대주 거래는 주식을 빌려서 그야말로 증권사에서 빌려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자율이 되게 높습니다. 보통 4~5% 되고 뭐 인기 종목은 10% 넘게 그 돈을 예. 주고 빌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는 이 대주 거래는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개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완화돼 있고요. 예. 그 우리나라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600만 원 이상이면은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도 개인 투자가가 200만 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수준의 그 자산만 있으면 예. 300%까지 대차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걸 낮추려는 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뭐 개인들은 이렇게 까다롭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들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네. 아예 그냥 공매도 자체를 폐기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게 공매도가 사실 자본시장에서 순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꼭 직거래가 하지 않더라도 그와 동시에 이제 주식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져서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그 주가 변동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서 주가가 이제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영 방침에 문제가 있을 때 실적을 부풀리거나
주식의 그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에 있을 때 주주들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매대를 통해서 주주들이 그 경영자들을 이제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앨런의 그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 펀드 투자자들이었고요. 예. 리먼 브러더스와 그 베어스턴스 부실 의혹을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있어서 이거를 없애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금융위원회나 그 증권위원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건전성을 규제하는데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이 기업의 부실 의혹을 미리 이제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그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바른경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